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시범 프로그램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자체를 금지한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의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국가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 같죠. CBDC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BDC는 개인정보와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아직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CBDC는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는 거죠. CBDC를 더 바라고 원하는 건 대중들이 아닌 정부와 기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왜 CBDC를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CBDC에 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통화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발맞춰 긍정적인 투자나 사업을 하실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탄생시켰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죠. 암호화폐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사라지기는커녕 1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금융의 혁명을 불러올 엄청난 기술로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중앙은행에서 파생된 디지털 통화들이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전통적인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중앙은행이라면 화폐를 발행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을 말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있겠죠. 영국은 영란은행, 미국은 주마다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금, 종이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CBDC는 이런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며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형태로 통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과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BDC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사기와 자본 세탁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사기와 자본 세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CBDC가 실행된다고 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현금을 모두 디지털화하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디지털화되지 못한 현금들은 모조리 종이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돈들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돈들이 정말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자금, 사기 등으로 모은 현금들, 세탁하기 위해 창고에 쌓아둔 현금들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렵지만 종이화폐가 사라진다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아주 자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사고 팔고 얼마나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CBDC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이유겠죠. 누가 언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정책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경제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경제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부는 CBDC를 통해 재정 정책을 구현하거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CBDC를 통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사람의 결정이 아닌 데이터가 증명해 주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 포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도 작용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CBDC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접근 장벽을 낮출 수 있다. 탈세도 불가능할 테고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또한 없어질 수 있겠죠. 세상이 투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가 CBDC의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건 너무 좋은 기술 아닌가?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중앙은행은 적절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들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언뜻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도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게 된다면 은행에 제 기록이 다 남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나 나의 자식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을 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누구에게도 내 병을 알리고 싶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CBDC 디지털 화폐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아이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를 지우게 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CBDC를 사용한다면 보호가 되질 않겠죠.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사기나 범죄, 탈세 등 이런 것들만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현금이라는 게 있지만 CBDC가 나온다면 현금이라는 게 종이화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XRP를 쓸 수밖에 없는지, CBDC가 나온다고 해도 XRP가 왜 화폐로서 쓰이게 될지,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CBDC가 나오게 된다면 XRP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CBDC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강력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CBDC로 인해 더욱 강력한 초강력 중앙 집중화되면서 화폐의 권력이 한 곳으로 완벽하게 집중되게 되겠죠. 결국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사회,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세상에 대한 변화, 금융의 혁신은 일어나게 되질 않을 겁니다.
또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 또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CBDC의 이용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시스템 구축과 보안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들여서 안전하게 서버 구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CBDC는 유용한 기술일까? 리플은 CBDC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CBDC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XRP가 CBDC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미래는 편리하고 간단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싼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XRP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CBDC가 출시된다면 얼마 동안 CBDC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CBDC보다 XRP 사용을 더 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국경 간 거래에서도 환전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면 그게 화폐가 되겠죠. 아이고,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길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XRP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은 국내 사이트보다는 해외 사이트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식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식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식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시범 프로그램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자체를 금지한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의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국가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 같죠. CBDC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BDC는 개인정보와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아직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CBDC는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는 거죠. CBDC를 더 바라고 원하는 건 대중들이 아닌 정부와 기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왜 CBDC를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CBDC에 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통화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발맞춰 긍정적인 투자나 사업을 하실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탄생시켰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죠. 암호화폐에 대한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사라지기는커녕 14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금융의 혁명을 불러올 엄청난 기술로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중앙은행에서 파생된 디지털 통화들이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전통적인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중앙은행이라면 화폐를 발행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을 말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있겠죠. 영국은 영란은행, 미국은 주마다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현금, 종이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CBDC는 이런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며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형태로 통화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과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CBDC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사기와 자본 세탁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사기와 자본 세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CBDC가 실행된다고 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현금을 모두 디지털화하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디지털화되지 못한 현금들은 모조리 종이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돈들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돈들이 정말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비자금, 사기 등으로 모은 현금들, 세탁하기 위해 창고에 쌓아둔 현금들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렵지만 종이화폐가 사라진다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아주 자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사고 팔고 얼마나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CBDC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이유겠죠. 누가 언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정책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경제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부는 CBDC를 통해 재정 정책을 구현하거나 금융 위기 상황에서 CBDC를 통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사람의 결정이 아닌 데이터가 증명해 주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 포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도 작용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CBDC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접근 장벽을 낮출 수 있다. 탈세도 불가능할 테고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또한 없어질 수 있겠죠. 세상이 투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가 CBDC의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건 너무 좋은 기술 아닌가?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중앙은행은 적절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들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언뜻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도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게 된다면 은행에 제 기록이 다 남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나 나의 자식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을 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누구에게도 내 병을 알리고 싶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CBDC 디지털 화폐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아이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를 지우게 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CBDC를 사용한다면 보호가 되질 않겠죠.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사기나 범죄, 탈세 등 이런 것들만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현금이라는 게 있지만 CBDC가 나온다면 현금이라는 게 종이화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XRP를 쓸 수밖에 없는지, CBDC가 나온다고 해도 XRP가 왜 화폐로서 쓰이게 될지,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CBDC가 나오게 된다면 XRP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CBDC를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강력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CBDC로 인해 더욱 강력한 초광력 중앙 집중화되면서 화폐의 권력이 한 곳으로 완벽하게 집중되게 되겠죠. 결국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사회,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세상에 대한 변화, 금융의 혁신은 일어나게 되질 않을 겁니다. 또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 또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CBDC의 이용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시스템 구축과 보안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들여서 안전하게 서버 구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CBDC는 유용한 기술일까? 리플은 CBDC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CBDC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XRP가 CBDC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미래는 편리하고 간단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싼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XRP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CBDC가 출시된다면 얼마 동안 CBDC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CBDC보다 XRP 사용을 더 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국경 간 거래에서도 환전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면 그게 화폐가 되겠죠. 아이고,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길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XRP의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은 국내 사이트보다는 해외 사이트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해외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암호화폐 기업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휴일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리플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계신 코인 관련 공시를 보시고 싶으시면 공시를 클릭만 하면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죠.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던 공시구나 확인하신다면 혼동이 올 일도 없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늦으면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같이 빠른 정보 입수는 바로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해외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쉽게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공식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남겨드리고요. 공식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 꼭 돋보기를 눌러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고 있는 단기적 관점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해외 공식 사이트들 링크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바로바로 단톡방에 그 이유와 설명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투자 방향 잡으시고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